한마디로 이 유학이라는 그러한 네. 유학이라는 게 이제 이 라틴어 인펜티아에서 유래된 거라고 하면서 여기에 첫 번째 의미인 바로 이 표현 능력이 없음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이 유학이라는 그 과정을 모든 인간이 다 경험하면서 이러한 근원적 사태로서 구성하게 되는 부분을 설명하는 건데 한마디로 이 유학이라고 하면은 말을 하지 못하고 옹알이만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유아기적 의미와 함께 말할 수 없음이 유아기와 이제 동의어로서 표현된다고 설명하는데 이 중요한 거는 이 유아기의 이러한 어 근원적 구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신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후에 더 설명하겠지만 이러한 경험적 차원에 있어서 이러한 심리적 경험이라는 뜻에 있어서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게 신비라는 단어가 입을 굳게 다문 채 끙끙거리는 현상을 뜻하는 무라는 단어로부터 유래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간베는 이 말할 수 없는 상태와 더불어서 유아기의 그러한 경험과 결부짓고 있는 부분이 뒤에서 이제 이러한 신비적 경험과 함께 맥락 지어지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인용하는 게 여기서 신비적 경험의 핵심은 지식이 아니라 고통을 견디는 것, 더 넘어가서 머리로 이해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겪어봐서 아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유아기가 왜 말할 수 없는 부분이냐에 대해서는 바로 이러한 언어적 정립이 일어나기 이전에 직접 체험적으로, 즉, 여기서 말하는 이 경험이 핵심인데, 이 경험적으로서 아는 그러한 그 부분을 되게 핵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한 그 유아기적 과정을 거쳐서 그러한 언어가 규정될 때 바로 이러한 초월적인 상태가 된다고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주체적인 것을 제외할 경우 초월적인 것은 언어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언어가 있어야지 주체가 성립될 수 있다는 말인 거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유아기에서의 그러한 주체는 사실 이제 성립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말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니까요. 그래서 이 결국에는 이러한 유아기적 과정에서의 체험을 통해서 즉 경험이죠. 체험 이꼴 경험을 통해서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하는 건데 아간베는 계속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아기와 언어의 관계성은 이 원한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지시하는 것으로서 나타난다고 설명하는 것도 사실은 이 언어와 유아기의 그러한 성질 자체가 그러한 같은 서로를 이제 상호작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간벤이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의 장소와 인간의 유아기를 이 원한 안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어 사실은 이러한 그 언어의 정립이라는 게 여기서 아간벤이 말을 하는 건 특정한 시점에 다다랐을 때 영원히 떠나온 어떤 낙원이 아니라 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시점에 도달해서 그러한 언어적 정립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이미 언어와 함께 있었다고 설명하는 거거든요. 유아기를 떠나서 언어를 정립한 게 아니라 이미 유아기 안에서의 그 언어가 같이 내재되어 있었고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좀 더 구체화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언어를 강탈당했을 때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그래서 언어는 항상 그리고 끊임없이 인간을 주체로서 생산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는 게 여기서 아간벤이 되게 어렵게 설명을 해 놨던 게 이 강탈이라는 단어 때문에 헷갈렸는데 언어가 빼앗겼다? 이렇게 사실은 이해를 했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유아기에 있는 그러한 언어성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로 고정된 언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 약속된 언어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각자 뭐 강아지를 지칭하더라도 성인은 개, 강아지 뭐 한자로 쓰면 뭐 견? 뭐 그렇게는 말 안 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일반적인 범주에 있는데 유아기에는 그러한 범주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고양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가면은 고양이를 알고 있는 거겠지만 멍멍이는 너무 흔한 건데 뭐 컹컹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떠한 언어적 그 틀 안에 이미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거를 이제 강탈이라고 여기서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고정되지 않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그러한 언어성이 있을 때야만이 주체로서 정립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였어요. 고여 있지 마라. 그런 의미로서 해석을 했거든요. 그리고 인간의 잠재력이 이러한 언어적 구조에 있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자유로운 언어성. 우리가 하나로서 개를 개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개, 강아지, 뭐 영어로는 뭐 도그, 뭐 이탈리아어로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 외에도 개를 표현하는 게 뭐 멍멍이 뭐 여러 가지 뭐 등등의 단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한 언어적 구조에서 있어서의 잠재력이 바로 이제 내재되어 있다는 설명인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의 언어로부터의 말하기의 불가능성이라는 게 하나로 규정되는 그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고 설명을 하면서 중요한 거는 말하기 자체의 잠재력 혹은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 말하기 안에서의 그러한 다양성을 즉 내포하고 있는 게 이러한 변동성을 내포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설명을 아간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기적 체류가 그러한 언어적 상태에 빠져 있어야 된다는 설명인 거예요. 우리가 성인이 되면서 어떤 그러한 고착화되고 고정된 그러한 상태에 들어서게 되는데 아간베는 그거에서 벗어나서 유아기적 체류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언어와 담화 차이 속에서 생겨나게 되는 경험이 생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경험은 후에 이제 더 설명을 하겠는데 경험은 차이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일단 시작을 하자면은 저는 이 경험이 어떠한 그 역사성과 더불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 후에 나오게 되는데 경험이라는 거는 하나의 이러한 통일된 체계로서 같이 공유하는 그러한 맥락으로서 이해를 했었는데 아간베는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경험은 일단 현대의 경험부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현대의 경험은 박탈되고 무의미하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전달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상태다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너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그러한 현상이나 과정에 대해서 크게 그러한 의미가 지어지지 않고 그냥 흩날려지는 상태인 건데 앞서 제가 이제 여기에 와서 리허설을 할 때 교수님들께 들은 피드백 중에 하나였는데 "이걸 어떤 예시로 들을 수 있을까?"라고 했던 것 중에서 사실 이 미디어가 가장 쉬운 예시였던 것 같아요. 항상 쉽게 드는 예시인데 사실 미디어라고 해도 의미가 생길 수도 있죠. 영화 같은 거는 장편의 미디어잖아요. 근데 현대에는 그런 장편의 미디어조차도 요약해서 보잖아요. 그걸 또 요약한 걸 또 요약하고 심지어 영화를 요약한 거를 쇼츠로 또 요약된 거를 봐요. 그러면은 '이걸 내가 왜 봤지?' 이런 생각만 좀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영화를 통해서 얻는 그러한 내적 의미나 그러한 경험적 차원에서의 그러한 맥락은 전혀 지워지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최근에 본 영화가 퍼펙트 데이즈라는 영화거든요. 넷플릭스에 있는 영화인데 그냥 되게 소소한 일상을 찍은 영화예요. 어느 한 청소부가
그 자신의 그러한 일상을 그냥 그린 영화거든요.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큰 사건들이 없어 가지고 자잘하게 있는데, 근데 그거를 직접 보면은 내용이 되게 달라요. 되게 깊게 다가오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그걸 내가 그냥 이런 쇼츠로 듣거나 제가 말을 하는 이러한 단순한 형태의 그러한 이야기로만 전달을 들었을 때는 그건 그닥 경험의 차원으로서 다가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대 사회에는 너무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의미가 점점 절하되고 가치가 무의미해지는데, 베냐민은 1933 년부터 이미 경험의 빈곤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2차 세계 대전까지 이제 겪게 되면서 인간들이 그러한 의미를 잃게 되고 경험이 없어지는, 사실 그랬겠죠. 오랫동안 그 이전까지는 개개인의 그러한 성장 과정과 서사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어떠한 결과를 내고 가정을 꾸리고 꿈을 이루고 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한순간에 전쟁을 통해서 전부 다 무의미해져 버리는 그러한 그 상태에 놓여 버리게 됐잖아요. 어떤 경제적 성장을 일궈 놓은 것과 국가적 의미에서의 그러한 그 상태가 다 이제 절하가 되어 버렸으니까요. 근데 현대는 전쟁이 있지 않더라도 이미 현대적 경험에서는 그러한 이제 경험으로 번역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미 빈곤한 상태인 거죠. 그러면은 '과거에는 왜 그렇게 경험적 차원이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자면은, 그거는 챕터 3에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이데거 역시도 언어의 본질이라는 강연에서 언어가 이제 하는 기능이 언어와 함께 하는 언어와 함께 하나의 경험을 만든다는 것, 이러한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를 여기서는 아간벤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 언어와 함께 하나의 경험을 만든다. 여기서의 그러한 설명은 쉽게 설명해서 우리가 어떠한 경험을 했을 때 그거를 말로써 이제 명령해 내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이 자동차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대상과 사고가 났는지, 혹은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언제 사고가 났는지, 그런 것들을 각자 다 다르게 설명할 수 있고, 또 그 주체가 사고를 낸 대상이 난지 아니면은 제3 자인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정의하는 거는 어 당연히 이러한 언어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험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 이제 오늘 사고가 나서 운이 조졌다.'라고 해 가지고 하루를 그냥 이제 되게 불쾌하게 보낼 수도 있죠. 회사를 출근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한 사건 사고가 제시해 주는 게 '내 앞날이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고가 났네? 그럼 액땜했다 치고 앞으로는 괜찮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혀 다른 그러한 경험적 체계가 만들어지는 건데, 근데 여기서 근원적 경험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부분이 다시금 이 유아기의 말없는 경험으로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의 그러한 근원적 경험은 한마디로 언어 앞에 서 있는 인간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이제 말없는 경험이고 인간의 유아기로서 존재할 수 있을 뿐이며, 또한 이 경험의 한계를 긋는 건 역시 다름 아닌 언어일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는데, 이 근원적 경험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아간벤에 의하면은 언어화되기 이전의 경험을 설명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 가지고 결국에는 이 유아기 시절의 그런 경험적 체험들은 우리가 말로써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체험들로 이루어진 근원적 흐름의 실제를 포착하길 원한다면 이는 오직 우리가 그것을 내적 독백의 형태의 말로 옮길 때만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 체험을 실제적 차원으로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내 안에서의 그러한 이해와 언어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든가 어떠한 증상을 내가 그러한 체험들을 실제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어떠한 해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서의 내적 독백인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아건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기는 무엇보다 언어에 기반하여 작동하는데 왜냐하면은 언어를 구성하고 제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아기가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 경험이 언어의 초월적 경계로서 존재한다는 것. 근데 여기서의 설명은 핵심은 이제 총체성과 진리로서 자기를 현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언어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정작 총체성과 진리로서 이제 만들어낼 수 없다는 부분이 아까와 같은 맥락인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언어는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유아기를 거쳐서 우리가 경험해 온 그러한 언어들은 분열되어 있고 그것들을 이제 아까 말했듯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총체성과 진리로 자기를 현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이다라고 아간벤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에서 사실 중요한 거는 역사성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말했듯이 이 경험이 되기 위한 핵심적인 그러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 역사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역사성은 또 어떤 토대를 두고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차이와 불연속성. 왜냐하면은 아까 경험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차이였는데 역사성은 온전히 합쳐지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언어와 담화 사이 기호론적인 것과 의미론적인 것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 즉,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그냥 뭐 선생님들의 이름이라던가 혹은 어떠한 명사적 그러한 대상들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것 자체로서 이름 지어진 것. 그것들을 이제 언어로서 설명할 수 있는데 다만은 거기에서 맥락을 짊어주는 거거든요. 즉 대상과 나의 그러한 어떠한 내용의 상호작용이 있어야 그것이 담화라고 할 텐데 그것과의 차이가 있어야지만이 이러한 역사성이 생기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기호론적인 것과 의미론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근데 왜냐하면은 순수한 언어는 그 자체로 비역사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서 아간벤이 가정을 하고 있는 게 유아기는 이 언어가 정립되지 않은 즉 그 언어를 배우는 시기였잖아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이미 언어의 능력을 부여받은 인간이 있다고 한다면은 과연 어떻겠느냐라고 하고 있는데 그 유아는 사실상 말만 유아지 유아기를 경험하지 못한 인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언어가 제공해 주는 그러한 그 담화와 언어 사이의 단절 그리고 언어의 역사적 생성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미 그 고정된 언어성 속에서 내재되어 있고 내적 경험과 그런 것들이 이제 전부 배제되어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역사성이 없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아기는 통일적 언어를 분열시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스스로를 언어의 주체로서 구성하는 그러한 과제로서 존재로서 정립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아간베는 이 언어의 그러한 통일성을 벗어나서 변주적인 그러한 다양한 언어성을 통해서만이 주체가 만들어진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쉽게 말해서 자기 언어가 있어야 된다는 설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
참 유아기하 역사를 읽으면서 아간벤이 너무 많이 학자들을 인용했거든요. 잔인하게 너무 많이 인용해 가지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제가 정립한 게 그 아까의 목차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그러한 고정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들을 설명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아까 계속 말했던 언어와 담화 간의 차이에 대한 초월적 경험, 이것에 대한 이제 예시를 순수한 언어로부터의 타락이자 옹알이 속으로의 진입, 이것에 대한 유아기의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 순수한 언어로부터의 타락은 이 고정된 그 언어성, 언어 그 자체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 옹알이는 바로 이 담화로 넘어가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그냥 내가 말을 할 때는 그건 하나의 그냥 언어로서 있는 건데, 내가 옹알이를 한다는 건 그 대상과의 그러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이뤄낸다는 거고, 그 과정에서의 그러한 간극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엄마가 하는 말을 나는 못 알아듣고, 나는 분명 우유를 말했는데 엄마는 시금치를 주고, 뭔가 이상한 그러한 커뮤니케이션들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그거를 이제 바벨탑 신화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인류의 언어가 다 이제 분화됐다고 설명하잖아요. 이게 그 유아기의 옹알이로 넘어가는 그 시점을 아간베는 예로 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옹알이로 넘어가는 게 바로 이러한 초월적 경험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중요한 거는 이러한 고향 경험, 유아기 경험, 즉 방금 설명했던 그러한 그 옹알이적 그러한 경험과 언어적 경험, 거기에서 이제 빠져나옴으로써 언어와 담화의 분열 속으로 내던져 있게 된다라고 설명하는 게, 그 어떤 고정되지 않은 그런 언어성에서 던져져 나와서 대상과의 교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의 분열도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은 세상에 나아가게 될 때는 다른 대상들과의 만남이 그러한 분열을 일으키잖아요. 나와 너무 다른 존재들이기 때문에. 결국 프로이트에 의거해서도 사실은 그러한 그 어떻게 보면 승화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게 여기서의 그 아간벤의 설명인데, 아간벤은 이러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불연 속성, 간극, 중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인간의 그러한 그 주체가 정립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결국에는 다 처음부터 한 말을 정리하는 건데, 유학이란 실제로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경험이란 모두가 유아기를 거치기 때문에 이러한 유아기를 거쳐내면서 겪어내는 그러한 경험적 차원들을 말과 진리에 묶어두겠다는 서원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이러한 유아기적 과정을 겪어야지만이 우리가 이러한 진리적 과정으로서 결국에는 이러한 변화의 과정으로서 정립될 수 있다고 아간베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언어는 경험을 확정하면서 진리를 형성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그 옹알이 상태,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언어를 정립하면서 결국에는 그런 진리적 상태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예, 상당히 좀 아간벤의 책은 어려운 것 같아요. 학자들도 워낙 많이 나오고, 이거 외에도 이 유아기하 역사에서는 그 놀이와 여러 가지 그 개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기회가 되시면은 이 아간벤의 책을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